안녕하세요. 홍대업 그린섬 인텔리전스반을 맡고 있는 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대를 준비할 때 어떤 지점들을 준비를 하면 좋을지 제가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좀 자료랑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거를 강끼리 좀 나눠서 내용을 좀 분할을 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강은 여러분이 입시하고 조금 상관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얘네가 입시하고도 되게 연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사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1강은 디자인사를 통한 좋은 디자인의 기준을 파악하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면서 볼게요. 먼저 우리의 수업 목표는 디자인사를 통달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 입시에 얘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에서 필요한 지점들 위주로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1강은 먼저 디자인사에 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디자인사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입시하고 좀 동떨어진 그냥 뭐 미술적인 소양?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의의 목표는 우리가 막 디자인사에 대해서 통달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디자인사의 흐름을 봐가면서 현재 어떤 디자인이 좀 더 입시에서 요구되는지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디자인사를 굉장히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료 화면 같이 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유형이 되게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좋은 디자인,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라고 하는데 뭐가 좋은 디자인이야? 뭐가 창의적인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교수님들 눈에도 이게 좋은가? 뭐 객관적인 좋다 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으로 우리 시대에서 어떤 디자인이 좀 더 관심을 받는지 이런 거를 근거를 좀 짚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사라고 부를 건데 디자인이라는 말 되게 익숙하잖아요. 마치 진짜 뭐 철학이나 문학처럼 학문 분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말인 것처럼 느끼실 건데, 디자인이라는 학문이 확립된 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의 시작점을 먼저 짚을 때에는 얘네가 원래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았었다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를 좀 나눠서 볼게요. 지금 화면에서 쭉 보이고 있는 게 먼저 선사시대를 볼 거예요. 되게 익숙하죠? 막 국사 아니면은 뭐 세계사 이런 거 공부할 때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어서 자료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랑 고대는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자료에 보이시는 게 라스코 동굴벽화랑 뭐 빌렌돌프의 비너스, 그리고 뭐 조개 껍데기 가면,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도 되게 익숙하죠? 얘네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떤 미술이라든지 디자인이라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춘 어떤 시각적인 혹은 물질적인 물건인 건데요. 동굴벽화 같은 경우는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래서 뭐 좀 더 공동체를 풍요롭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비너스상 같은 경우도 뭐 유명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 좀 다산을 기원하는, 그래서 가족이 좀 더 이렇게 잘 많아지고 공동체가 좀 풍요롭게 지속되고 그런 그 시대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거죠. 그래서 요건 어떤 실질적인 기능이 있다기보다 그 사회의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시대의 가치관 같은 걸 담은 어떤 이미지에 가깝거든요. 근데 요것도 역시 현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디자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예요. 그리고 뭐 조개 껍데기 가면이나 아니면은 저런 빗살무늬 톡이나 저런 것들은 실제로 뭔가를 쓰기 위해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도구를 만드는 것, 그것도 역시 현대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기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유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디자인의 기원에 해당을 한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선사시대를 넘어서 이제 고대로 넘어갈게요. 또 고대 초창기에는 뭐 문명 발생지에서 생기는 이것도 일종의 유물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쐐기문자라든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나온 뭐 사자에서라든지 이제 유명한 것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미술품들이거든요. 주로 조각, 그 하얀색 석고 조각 같은 걸로 여러분한테 익숙할 거예요. 뭐 비너스상이라든지 라오콘상이라든지 교과서에서 많이 봤죠. 이 시대에서는 어떤 형상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비례가 굉장히 딱딱 아름다운 비례미를 갖추고 있고 어떤 조화로운 균형을 갖추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던 시기였어요. 하고 고대를 넘어가서 이제 중세부터는 조금 더 시대를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현대의 디자인하고 좀 더 접목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에는 영화든 게임이든 여러 콘텐츠로 여러분한테 익숙한 시대일 것 같아요. 봉건 시대죠. 되게 위아래가 뚜렷해요. 이게 위아래가 세속적으로는 신분제가 있어서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밑에 이제 뭐 농민 계층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종교적으로 그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유럽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신이 가장 위쪽에 있고 그 다음 성직자 계급이 있고 그 다음 평신도가 있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계급이 잘 나눠져 있는 계급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가 끝나는 시점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중세 가치관의 바탕이 됐었는데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위아래가 굉장히 뚜렷한 시대이기 때문에 미술품들이 대체로 뭔가를 계속 찬양해요. 세속적으로는 왕의 권위, 귀족들의 권위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신의 권위를 찬양하고 어떤 성경의 권위를 찬양하고 굉장히 뭔가를 잘 이렇게 찬양하고 뭔가를 되게 권위를 세워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로 미술품이 많이 기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시절에는 미술품, 여기서는 공예품이죠. 공예품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고 되게 세공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이시는 것도 뭐 이것저것 굉장히 화려해요. 번쩍번쩍하고 중간에 보이는 저 사람 형태 2명 나와 있는 저거 소금통이거든요. 소금을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데 저 정도 공을 들인 거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소금통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과 이것의 차이는 이 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으면 그 비용과 노력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세력이 세다, 권위가 있다 하는 지점들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성경 같은 경우도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책 자체가 되게 귀해요.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써야지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표지 같은 것들도 보석도 많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장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요거 공예품들이 굉장히 화려하다 또 있고요. 그리고 공예과를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특히나 좀 중요한 지점이 또 있어요. 이때는 길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길드를 많이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수공예들을 분야별로 나눠서 그 분야의 어떤 노하우도 이어지게 하고 장인들의 뭐 권익도 보호하고 하는 식의 현대로 따지면은 어떤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길드 제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인 정신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요. 그래서 요때의 그 공예의 전통이 근대까지 좀 이어지게 될 거고요. 사실은 현대에도 그런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아니 근대가 아닌 중세가 지나가고 이제 근대 시대로 넘어올 건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기준점이 뭐 몇 년도부터다 이렇게 딱 끊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큰 사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민혁명, 하나는 산업혁명.
산업혁명 익숙하죠.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긴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냥 둘러보면 모든 일상 물건이 거의 다 공장에서 나왔어요. 뭐 수공예로 하나하나 만들거나 하는 지점이 별로 없죠. 그리고 시민혁명도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하죠.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세에서 되게 위아래가 엄청 뚜렷한 위계 질서가 있고 그 위계 질서에 따라서 뭔가를 찬양하고 그 엘리트 계급, 상위 계급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면 근대에서는 좀 더 보편적인 일반 대중한테 디자인을 보편화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거를 산업혁명이 같이 맞물리면서 좀 가능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대량 생산은 굉장히 많은 생산 방식의 메커니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일단 중세시대의 장인들은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가 만든 그 물건이 하나하나 자기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방식, 분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화 하나를 만드는데 누구는 밑창만 만들고 누구는 신발끈만 만들고 하는 식으로 분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층위가 생겨나게 되고 그 안에서 빈부격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뭐 환경 파괴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래저래 좀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심과 그거에 대한 긍정과 요 두 갈래가 같이 가게 되는 시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부터는 세계관 자체가 뒤엎어지죠. 중세에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모두가 공유했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보다는 우리 인간의 뭐 이성과 합리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되게 바탕이 되어서 걔네들을 좀 더 보편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학문이 발전을 해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량 생산과 이 이성과 뭐 합리 이런 가치관이 맞물리면서 되게 기하도형이나 뭐 수직수평이나 이런 딱 떨어지는 형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해요. 우리는 거의 다 기계 공산품들을 보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육면체 너무 많고 원기둥 너무 많고 다 기하 도형에 기반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가능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또 이래저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이 한번 크게 일어났었어요. 이것도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미술 공예 운동이라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이 운동에서 활동한 사람은 윌리엄 모리스라고 공예가이자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공예 운동은 이렇게 대량 생산을 통한 산업화가 우리의 빈부격차도 심화시키고 지구도 좀 파괴하는 것 같고 인간을 발전시켰지만 불행해지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중세 길드 제도에서 우리가 많이 형성을 해놓았던 이 장인 정신, 수공예의 하나하나 아름다운 전통 같은 것을 지키자, 복구하자 했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예를 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아름다운 어떤 작품으로서의 공예품과 뭐 1,000원,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굉장히 싼 공예품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어떤 방향으로 공예, 수공예라는 게 어떻게 가치가 있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지금 당장 입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술 공예 운동이 있었고 근데 또 이것도 운동의 시작점처럼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사람이 하나하나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예품 하나하나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래서 뭔가 보편적인 공예품을
좀 더 이렇게 보편화를 하자, 보급을 하자 하고 시작을 한 운동이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주로 엘리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고급 취향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근대에는 또 다른 사조가 하나 또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자료 화면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바우하우스라고 불리는 독일의 미술 교육기관이에요. 뭐 일종의 학교인데 학교라기보다는 진짜 미술과 디자인에 대한 어떤 운동 정도라고 넓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우하우스 용어 익숙하죠? 어디서 들어는 다 봤죠? 이번에 서울대 디자인과 기균 문제에서 당장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둔 사람들은 문제를 풀기가 훨씬 수월했겠죠. 바우하우스는 근대가 시작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이성과 합리화 이런 것들을 활용한 디자인을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간 어떤 디자인 운동이에요. 바우하우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혁신적인데 이 사람들은 좀 더 대량 생산에 적합한 그리고 좀 더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디자인들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디자인을 누리게 하겠다 하는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자료들 뭐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가져왔는데 굉장히 기하도형, 직선하고 그냥 뚜렷하고 그쵸. 앞에서 본 공예품들하고는 느낌이 또 좀 다르죠. 여기에서는 대량 생산을 긍정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특히나 디자인 안에서도 산업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근대에 와서야 어떤 분야로서 확립이 돼요. 그 전까지는 두리뭉실하게 공예와 디자인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분화가 되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떤 분야는 근대에 확립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근대들을 지나서 다시 현대로 넘어옵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제일 중요한 분기점은 이것도 학자마다 되게 다르게 얘기하긴 해요. 근데 제가 딱 집어서 이거를 뭐 언제부터 현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크게 주로 구분선이 되는 사건을 얘기하자면 양차 세계대전이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요. 이것도 뭐 역사 공부하시면서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때 유명한 뭐 히틀러도 나오고 나치도 나오고 하는 그 시대죠. 그 전까지 우리는 되게 이성과 합리를 믿었어요. 근데 그 이성과 합리를 끝까지 밀고 나간 결과물이 결국은 파시즘에 의한 대량 학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죠.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그 이후에 서정시 그냥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은 예술의 역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파시즘에 의해서 우리는 전 세계가 굉장히 큰 사상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서 우리는 근대에 추구했던 그 모더니즘에서 얘기했던 가치들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현대는 간략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의 이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뭐 친환경 디자인이라든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지 뭐 공공 디자인이라든지 요런 디자인의 뭐 분야라고 해야 될까? 요런 디자인의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많이 각광받게 되죠. 왜냐면 한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인은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선사시대부터 쭉 시대를 오면서 보면은 그 앞 시대에서 했던 것들을 좀 더 보완하거나 배척하거나 하는 식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제 퐁당퐁당 시대가 넘어가게 되죠.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입시에서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입시할 때에도 뭐 친환경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친환경? 왜 이렇게 주구장창 많이 나올까요? 근대에 우리가 환경을 너무 많이 파괴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시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복구하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한테 숙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지금 현대에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할까? 뭐 장애인을 위한, 노인을 위한 이런 디자인들 되게 자주 보셨죠? 합격작 중에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엘리트주의에 입각해서 소위 그 힘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디자인을 많이 해왔었고, 또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척하고 학살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모두를 위해서 약자 모두를 포용하고 우리가 화합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 숙제로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숙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을 소위 좋은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은 그 사회의 배경 따라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입시랑 좀 연계를 지어서 한번 볼게요. 네, 자료 화면에 뭐 공예품들 있거든요. 공예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공예품을 디자인하시오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되게 깔끔하고 직선적이고 막 심플한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되게 화려하고 막 반짝반짝하고 조형적으로 굉장히 뭐 기교가 많이 들어간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학생들 입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뭐가 좋냐면 문제가 시키는 게 좋아요. 이것들 중에 좋은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중세 시대에는 우리는 뭔가를 권위를 찬양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한 것들을 많이 했다면 근대에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급이 가능한 걸 만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들이 딱딱딱 떨어지는 심플한 것들이 되죠. 둘 중에 뭐가 좋아요는 답을 내릴 수 없어요. 시대에 따라 요구하는 게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의 가치가 좀 뒤섞여 있는 시대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상황에 따라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이 예쁜 거야. 어떤 것이 좋은 디자인이야. 기준을 경직되게 정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 문제가 어떤 방향을 좀 이렇게 유도를 한다면 그 방향에 맞는 거기 가치관에 적합한 조형을 찾아내는 것, 그게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좋은 디자인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고 다음 문제 같은 경우도 볼게요. 네, 17년도 디자인과 기출문제죠. 사진 이 상태로 나왔을 때 되게 공터잖아요. 집 안에 있는 어떤 공간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 길거리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교차로의 텅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지에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은 문제를 독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저 사진을 줬을 때 하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공공 디자인 하라는 뜻이에요. 공공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좀 더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더 공통적으로 누리면 좋을 법한 어떤 가치관을 주제로 잡았을 때 이 문제가 요구하는 풀이 방향을 적합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예시작들도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취향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유니버셜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주제의 디자인들이 실제 입시에서도 굉장히 득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좋은 디자인은 당대의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그 요구에 반응한 답변으로서 디자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어떤 심플한 거 해야 돼, 무조건 막 화려한 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숙제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뿌리들을 좀 추적을 해가면서 득점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